시장을 움직인 사건과 뉴스들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진에게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담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지적해보시죠.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 너머로 드디어 조금씩 선명한 빛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은 결렬됐지만요. 시장은 결렬 너머 그 이면에 있는 대화 가능성과 종전의 기대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협상 기대감도 커져가면서 이란 사태 출구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 30거래일 만에 6천선을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돌아와준 외국인이 있었죠. 외국인이 오늘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2조 7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 행렬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국인이 주간 기준으로도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돌아온 외국인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하는 걸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요, 물론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은 여전히 변수일 텐데 그래도 시간은 우리의 편에 좀 가깝게 서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이제 전쟁을 대통령이 60일간 의회 동의 없이 이어갈 수 있는데 그 60일이 되는 시점이 4월 28일입니다.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항선으로만 느껴졌던 코스피 6천과 코스닥 1150선 오늘 어쨌든 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수익 전략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깃발을 꽂아봐야 할지 오늘 급등수사본부에서 면밀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 보러 갈게요. 오늘 코스피 기분 좋게 꽉 찬 빨강 색깔을 띠고 있네요. 시작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602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하지만 마감대에는 6천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2.74% 상승한 5967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도 오늘 기분 좋게 빨간불로 가득 채웠는데요. 1125포인트까지 장중에 고점을 키워갔습니다. 마감은 2% 상승한 1121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볼게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오늘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는데요. 장 초반까지만 해도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어쨌든 매수로 강하게 마감이 됐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마감됐습니다. 반면 개인 홀로 끌어갔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 어떤 종목들에 집중했을까요? 순매수 상위 종목 보러 갈게요. 오늘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 보입니다. 장중에 112만 원을 돌파해내면서 이 전쟁 직전의 최고가도 뚫어냈거든요. 삼성전자는 보이지 않지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담아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내년 영업이익이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온기가 들어오면서 이 훈풍 반도체 소부장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ISC까지 확인되고요. 우리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방산 또 빅4 중에 오늘 현대, 로템 그리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사명 바꿨죠. 랭크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 로템은 지금 방산 빅4 중에 조금 아직 아쉬웠던 흐름이 보였는데 실적 괜찮고 키 맞추기 장세 시작되는 흐름의 힌트일까요? 오늘 랭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눈에 띄는 게요. 코스닥 쪽에서 HLB가 오늘 랭크돼 있는데 HLB ALCR 참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4월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입니다. 개막을 하는 만큼 어떻게 좀 흐름이 이어갈지 일단 4월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왔다는 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면 좀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톱 담겨 있고요. SK 스퀘어와 삼성물산까지 투톱의 지주삭격들도 함께 랭크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일전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급의 연속성 확인되고 있고요. 또 콥테이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현대차가 오랜만에 랭크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함께 기관 역시도 두산 퓨얼셀 담아가네요. 이 오라클과 블룸에너지가 협력 소식이 있었죠. 관련해서 두산 퓨얼셀까지 랭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애프터마켓 시세 확인하러 갈게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가장 먼저 성신양회 상승률 실려 있습니다. 충주에 이제 충청권의 시멘트 공장 관련해서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OCI 홀딩스 그리고 두산 퓨얼셀까지 확인되고요. FCBJ의 코리아 서킷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보안주 엑스게이트 그리고 스피어와 비나텍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미래에셋증권에 가장 많은 거래량 실려 있습니다. 후성과 TMC까지 확인되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는 엑스게이트와 스피어, ITM 반도체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점점 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오늘 급등수사본부에서 꼼꼼하게 전략들 세워보시죠. 네, 시장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권혜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모처럼 기분 좋게 6,000피도 확인하고요. 네.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시작의 실마리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의 실마리 단서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전쟁 악재 종료, 저점 확인하는 시장입니다. 맞아요. 이란 사태 출구 전략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또 오늘 코스피가 6,000선에 안착하려는 시도를 일단 보여줬단 말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장 우리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전쟁의 악재는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전쟁 관련 기사를 보시면서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이러고 계신다면 네, 지금 좀 시장을 오판하는 것이고요. 차라리 뉴스를 가리고 실적에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시장은요. 어제 또 급등을 했죠. 그랬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미국이 이제 이란에게 제안을 했죠. 우라늄 농축 20년간 중단 요구를 했는데 이란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5년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요. 계속 두 나라 간에 종전을 위한 물밑 대화 진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두 나라가 모두 종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전으로 이제 전쟁은 종식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알고 이제 좀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매번 이런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이번 조정 때 많은 손실을 보셨다면 깨닫고 가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건 뭐냐면은 주식은 예측지 못한 악재가 발생 시 폭락을 하고요. 충분히 폭락한 뒤에는 지속되는 악재에는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우리는 놀랬지만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저점이 나오고 난 뒤에는 둔감해진다. 제가 여기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스닥 차트인데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이 밑은 RSI라는 지표입니다. RSI는요. 과매도, 과매수 구간을 알려준 지표인데요. 여기 과매도 구간, 과매도 시그널이 나왔어요. 주가가 200일선 아래에 과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그 다음엔 저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지속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은 이미 나왔고요. 이제는 본격 상승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주식은 예상치 못한 악재에 폭락하지만 그래도 이 악재가 둔감해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우리가 깨달음도 얻어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도 바로 단서 열어볼게요. 네, 단서는요. 스페이스X 모멘텀의 질주 우주항공입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 6월에 IPO 상장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비밀리에 초안 서류를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IPO에 대한 이야기 오래전부터 나왔고 또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해서 ETF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이쪽 우리 계속해서 바라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지금 이제 4월이 되면은 우주항공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일단 스페이스 X IPO가요 굉장히 큰 뉴스고요. 그 다음에 월가의 거물들이 정말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 이런 이런 IPO는요 계속 뉴스를 방출시키면서 계속 이슈를 펌핑시켜요. 네, 그래서 장사를 잘하려면 이럴 때 막 한꺼번에 이제 수익을 내야겠죠. 네, 그래서 스페이스 X의 그런 상장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의 그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4월 13일부터 4월 16일 네, 스페이스 심포지엄이 열리는데 이게 미국 우주산업 최고 네트워킹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의 가장 큰 1년 내에 가장 큰 행사와 그다음에 스페이스 X IPO의 모멘텀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주항공주에서 이제 상한가도 나오고 네, 오늘의 가장 큰 주도 섹터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모멘텀이 만개한 우주항공 섹터다 이렇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권혜영 위원이 컨택한 또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장을 주도할 섹터 프로파일링 단서는요 다시 달린다 상승력 뽐내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사실 제일 우리가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궁금증도 있는데 반도체 오늘 좀 상승력 뿜어줬어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시원하게 뿜어주기도 했는데 이쪽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러분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날짜 언젠지 기록해 두셨나요? 네, 우리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일정을 다 파악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실적 발표 날짜가요 4월 23일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 4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이 매출 54조 원, 네, 영업이익 40조, 예, 정말 정말 대단한 실적이고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 5년 계약을 하자.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한테 와서 빌고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반도체를 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도체 소부장은요? 아직도 싼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고 만약에 그 종목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아직 우리나라 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싸네.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낸드와 소캠 분야 쪽에서 많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소캠, 낸드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AI 추론 분야가 낸드 쪽에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네, 그럼 반도체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반도체 탑픽으로 소개해 드릴 만한 종목은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낸드 관련 종목으로 아직 덜 오른 종목이요. 한양 디지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오늘 6% 정도 올랐는데요. 4월 27일쯤 시장 안 좋을 때 이때 낸드 관련 이슈로 거의 장중 23% 급등했던 종목이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킨스전자, MK전자 굉장히 탄력이 좋았는데 이어서 한양 디지텍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면서 또 낸드 관련해서 한양 디지텍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전고 시원하게 뚫어줬는데 삼성전자는 뭐 내년에 영업이익이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다는데 아직 전고 못 나와줬거든요.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또 이런 투톱을 위주로 훈풍이 불어넣는 소부장 쪽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종목 분석을 잘 자신이 없으면
SK 하이닉스를 먼저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시총이 커서 조금 못 가는 것 뿐이에요. 그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아직 많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환율에 더 하이닉스보다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제는 좀 천천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소부장 종목 중을 계속 여러분들이 트래킹하시고 여러 방송 보시면서 좋은 소부장 종목을 알아내서 여러분 포트 안에 담아 두신다면 반도체는 여러분 계좌에 펌핑을 주는 좋은 섹터라고 다시 권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렇게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좀 여러분 제목을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 AI를 활용한 예언 리딩. 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섹터 예측을 너무 잘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권혜영 작도 탄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서 네, 좀 재밌는 제목으로 뽑아왔습니다.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개 방송 잠시 후 방송 끝나고 6시 반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권혜영 위원의 AS 종목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이번 달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지금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추천한 이후로 이제 여기 이제 4월 7일에 제가 방송 출연해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 급등과 함께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상승 나오고 약간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눌려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수급이요, 낸드, 소캠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늘리고 있는 것일 뿐 시세가 전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폭등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다시 눌리지?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잘 들고 가시고요.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을 것 같다. 네,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홀딩하시는, 그래서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져가 보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점검받고 갈게요. 이 종목도 4월 9일이에요. 예스티입니다. 반도체 쪽인데 이 종목도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예스티는 제가 타방송에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되게 방송마다 제가 계속 예스티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 예스티를 제가 23년에 직접 탐방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회사가 HPSP라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탑 회사죠. 근데 제가 그때 탐방을 했을 때 HPSP의 그 기술이랑 예스티의 기술을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예스티가 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기서 개미를 떨군 게 굉장히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기간이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끝까지 3만 원 넘을 때까지 3만 5천 원까지 홀딩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과 예스티까지 전략 업데이트 해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기 싫거든요. 시간이 지금 좀 많이 남았어요. 우리 내일장 프로파일링 종목 관심주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오늘 알지노믹스 준비해 주셨어요. 이 종목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알지노믹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하고 뭐 우주항공 섹터, 그 다음에 광통신, 여기에 막 취해 계시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일정이 다음 주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암 연구 학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날짜가 언제냐면, 기록해 두세요. 4월 17일부터 22일. 제약을 여러분이 투자하시려면요, 이 학회 일정을 반드시 트래킹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암 연구 학회에 우리나라 기업 제약 회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중간 결과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가장 눈여겨볼 기업이 바로 이 알지노믹스거든요. 근데 알지노믹스는 어떤 기업이냐면, 어떤 제약회사냐면요. 그 RNA 치환을 하는 회사거든요. 여러분 이제 DNA가 있고 RNA가 있잖아요. DNA가 뭐예요? 유전 정보죠. 원래 유전 정보. RNA는 뭐 하는 거죠? 그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RNA죠.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이 암세포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복제를 하면서 변이를 하는데 이 암세포 안에 그쵸. 유병이 있는 RNA를 치환을 해서 네, 그 암세포를 이제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미국 암학회에서 이 알지노믹스가 발표하는 이 임상 내용이 좀 성공적이다. 예, 완전 임상이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중간 발표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러면 이 종목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임상 결과가 급등 나올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 좀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RNA 치환에 대해서 이제 사람에게 그동안은 이제 동물 실험 이런 거였는데 인간에게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지노믹스 볼 때마다 가슴이 흥분거리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니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24년도였구나. 네, ABL 바이오 텐베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딩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알지노믹스, 이번에 임상 결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임상 결과가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낸다 그러면 여러분 늦게라도 담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지노믹스 차트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서 아까 예스티랑 비슷하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쭉 올라가서 하면서 언제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쭉 밀렸어요. 이게 뭐다? 전형적인 개미 떨구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개미 떨궜으니까 그 다음은 끌어올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기록해 놓으실 것. 네, 알지노믹스가 발표하는 날짜가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 그러면 이제 4월 18일까지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고요. 19일부터는 또 한 번 이렇게 흔들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상 결과를 다 알고 그 결과 보고 끝까지 홀딩하기 힘들어 이러신 분은 매수해서 4월 18일에 일부 부분 매도를 하시고요. 예, 리스크를 해야겠죠. 만약에 임상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예, 그러면은 이 종목은 꼭 끌고 가셔야 되는.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제가 한 24만 원 이 정도 두었는데 만약에 임상 결과가 매우 좋다 이러면 35만 원까지 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올해 제약주 히어로 종목 알지노믹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의 가슴을 쿵쿵거리게 두근거리게 만드는 종목이라면서 알지노믹스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 24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ALCR 우리 학회 모멘텀 일정 기억하면서 추적해 보자라고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있잖아요.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AI를 이용한 예언 리딩입니다. 예언 리딩. 권혜영이 어떻게 예언을 하나 와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이후에 6시 30분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곳에서도 위원님과 양방향으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MTNW 권혜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R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임광빈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5,000포인트에서 좀 떨어졌었는데 네, 맞아요. 오를 때는 또 이렇게 금방 오르네 싶으면서 네. 좀 놀랍습니다. 시장이 점점 악재에 좀 둔감해져 가고 있다, 이게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반도체 좋다 했잖아요. 우리 전쟁 리스크 지나면서도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 통해서 좋은 거 확인했거든요. 오늘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이제 시장이 회복할 때는 2, 3일이면 됩니다. 떨어지는 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떨어지는데 직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오는 건 2, 3일이면 되거든요. 코스피도 6,000포인트, 6,000이라고 하는 지수를 또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또 낯서신 투자자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잠시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쌍바닥이죠. 전형적인 쌍바닥 패턴입니다. 하나, 둘. 화면 볼게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렇게 바닥이 두 번입니다. 우리 이제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막 주식 책 같은 거나 보면은 바닥의 형태에서 V자 형태 외바닥, W자 형태의 쌍바닥, 삼중바닥 이런 이제 형태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실전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 형태입니다. 하나, 둘, 정확하게 W자죠. 네,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쉬운데 이걸 그림을 지워놓고 봐도 그게 이제 보여야죠. 정확히 V자, 네, 첫 번째 V자 꺾이고 다시 쌍바닥이에요. 정확히 쌍바닥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고점이 아닌 거고요. 기술적인 내용은 그렇고 시장의 중심의 종목인 반도체 종목들만 본다더라도 작년보다 올해 130% 이상 반도체 업종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전히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또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바닥을 3번을 찍은 겁니다. 자, 어떻게 바닥을 3번 찍었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바닥을 3번 찍은 거예요. 이게 삼중바닥입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자리가 급등의 시작점이에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입니다. 이렇게 삼중바닥입니다. 여기가 의미가 있죠?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코스닥 3,000포인트 얘기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을 집중 매수했고 특히 기관에서 코스닥을 일주일간 10조 원을 매수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10조 원을 매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기관은 11조 원을 주식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이 떨어져도 저가에서 매수해줄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충분한 배경의 상황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이 계속 떨어질 것만 같았지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쟁이 오래될수록 양쪽 다 손해입니다. 네, 결국 평화의 모드가 조성이 되는 지금 일단 1차 회담은 결렬이 됐지만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악재에 둔감해지는 모습, 국제유가가 어제 100불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상승이 나왔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차트 안에서 이 물 웅덩이 있죠? 이 물 웅덩이 아래쪽에 캔들이 형성됐었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시청자님들 계좌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셨었죠.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지난주에 계좌의 순자산 평가손익을 보셨을 때 아마 좀 깜짝 놀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주식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투자자님들도 계셨을 텐데요. 근데 어제와 오늘 보시면 상황이 나아지셨죠. 아마 그러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 웅덩이 위로 캔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선 반도체, 다시 한 번 더 4월달 시장은 실적주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지금부터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1150포인트, 1200포인트 순간 올라갈 겁니다. 떨어질 때는 한 달 반씩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는 양봉 두세 번만 나오게 되면
직전 고점까지 금방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증거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본격적인 종목 차트를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신속하게 공사하라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충청권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신양회죠. 오늘 또 주가가 불기둥 뿌면서 상한가 기록했어요. 이 종목 오늘 집중 분석해 주신다고요? 꼭 성신양회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내용을 오늘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시장 자체가 안 좋을 때는 어떤 호재성 이야기가 나와도 시장의 호재성 이야기가 주가에 반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시장이 악재 둔감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은요. 어제부터 달라졌어요. 국제유가가 협상의 결렬,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유가가 105불 수준까지 또 급등을 했습니다.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코스피는 덜 빠졌어요. 평소보다. 그리고 코스닥은 빨간불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시장이 이제는 악재로부터 벗어나고 있구나. 시장이 이제 악재 둔감해졌구나. 시장이 살아나고 있구나.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구나. 이제 계속 반복되는 악재 노이즈에 둔감해졌구나. 반복되는 이슈로 피곤해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시장의 중심 종목들이 살아나고 또 지수가 올라오고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또 테마주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테마주의 형성에 오늘 상징적 종목이 성신양회입니다. 성신양회는 참고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면 제가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까지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장중이잖아요. 장중에 임광빈의 마감점 필승 타점이라고 하는 장중 공개 방송을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요. 올해까지 오늘 이제 성신양회라고 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제가 오후 2시 마감점 필승 타점 시간대 우리 시청자님들께 충청권으로 이제 행정 수도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TV 방송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이임은 세종시에서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딱 뜨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큰 급등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주가가 상승한 기업은 프롬파스트라고 하는 주식이 가장 첫 번째 상한가였습니다. 제가 프롬파스트는 조금 있다가 우리 투자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주식은 세종시에 현재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서울시에 밀집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충남으로 이전하고 특히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과 그리고 국회의 세종 지점, 하나의 세종점, 서울에도 국회가 있고요. 또 세종에도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이재명 정책 테마로 움직인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이 오늘 다시 움직인 겁니다. 그중에 이제 프롬파스트가 첫 번째로 상한가를 갔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계룡건설이라고 하는 주식이 주가가 또 급등을 했죠. 계룡건설도 충남에 있는 건설사로서 관련된 테마 주식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정책주로 움직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주변에 부동산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주산업 같은 기업이나 유라테크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상승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가운데 성신양회라고 하는 주식이 의미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신양회는 펀더멘탈이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죠. 물론 실적이 그렇게 우상향하거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충남권의 이 공사가 시작이 되면 자, 이 공사 규모가요.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데 대략 4천억에서 7천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국회를 새롭게 건설하는 데는
3조 원에서 4조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매입 부지만 해도 한 부동산 가치가 7천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실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시점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9년 8월쯤 완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전부터 주변에 이제 부동산 등과 같은 것들이 움직이겠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것인데요. 특히나 자, 성신양에 큰 건물을 짓거나 아주 큰 토목건사를 공사를 할 때 필수적인 소재가 시멘트죠. 근데 우리 시멘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게요? 네, 시멘트는요. 15km에서 한 30km 정도, 그러니까 레미콘이 90분 이상을 이동하게 되면 타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시멘트랑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필요한 곳에 건물을 지을 때 붓지 않습니까? 근데 시멘트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안 되겠죠. 레미콘이 90분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시멘트로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도 짓고 국회도 새롭게 지을 때 시멘트를 그 주변에서 공급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충청도에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 주식은 제가 임광빈의 마감점 필승타점 시간에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시는 것은 위험하실 수 있고요. 추후 이게 바닥에서 첫 번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후 눌림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눌림의 자리 속에서 오늘 이 종목을 놓치셨던 투자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또한 꼭 성신양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발언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6월 달 지방선거 전 현재 4월 달 주식시장, 5월 달 주식시장 2달 정도가 시장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도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을 정책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종시에 대한 이 내용도 단순히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발언했다기보다는 실제 이것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보다 더 시장에서는 크다고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단순한 일회성으로 주가가 상승한 이후 되돌림이 나오는 하락이 나오기보단 지방선거 전까지 이 관련된 테마 주식들이 꾸준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오늘을 시작으로 수도권,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이 종목들, 성신양회, 또 성신양회 하게 되면 이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TV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인데요. 성신양회 또 우선주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본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죠. 본주는 의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에 참여해서 주주총회에 가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본주고요. 뒤에 어떤 주식에 우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주식들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제 주식입니다. 배당 수익이 높을 수도 있고 배당을 본주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회사의 경영을 참여하고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거의 많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이제 급등주를 공략할 때는 본주도 볼 수 있지만 우선주가 짝지로 있는 주식들은 우선주를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의 경우엔 시가총액이 79억밖에 안 돼요. 즉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또 매도하실 때 매도하시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비중 배팅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계룡건설이나 대주산업, 또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등과 같은 이 기업들 6월 달 지방선거 전까지는 바라봐야 되는 테마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심리가 좋아지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테마주,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성신양회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임광민위원회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임광민위원회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대부분의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달 소개해 주신 RG노믹스와 솔리드도 44.6%, 42.6%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에코프로 머티 목표가 달성하고도 31.3%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HD 건설기계와 SK 하이닉스도 상승률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먼저 두산테스나부터 볼게요. 이 종목은 위원님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좀 선물처럼 주셨던 종목이었는데 그동안 좀 응축했던 힘 오늘 보여줬습니다. 소부장단 사실 순환매 속도 워낙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두산테스나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순환매가 나온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막 상승하는 주식 사고 올라가면 팔고 또 종목 교체하고 이런 이제 관점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2026년도는 딱 한 가지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이냐면요. 삼성전자의 HBM4, 삼성전자의 HBM4입니다. HBM4로 오면서 베이스 다이, 맨 밑에 단에 있는 칩이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바로 파운드리 관련된,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이 큰 반도체 기업들의 낙수 효과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두산테스나, AD 테크놀로지, 또 세미파이브, 또 오늘 IP 관련된 주식으로 퀄리터스 반도체도 바닥에서 상한가를 갔죠.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의 기업들이 부각받겠죠. 자, 코스닥 지수가 21선 위로 올라온 만큼 두산테스나도 코스닥 150 기업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두산테스나 다시 지수가 반등할 때 10만 원을 돌파할 것이고 추후 주가가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11만 원 정도 수준의 주가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산테스나는 11만 원 가격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항상 이 시간에 두산테스나와 함께 말씀드리는 그 기업 AD 테크놀로지도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AD 테크놀로지도 잠시만 볼게요. AD 테크놀로지도 차트가 똑같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부활, 1분기 실적의 흑자 전환, 이 두 가지가 두산테스나와 AD 테크놀로지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기업 5월 달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산테스나 분석 도와주셨고요. 저희 이어서 바로 한 종목 더 점검받아 볼게요. 세미파이브입니다. 이 종목도 어제 좀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 나오기도 했는데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세미파이브도 보시면 여러분 딱 차트에 자 차트 한번 볼게요. 혹시 보이는 게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지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보이는 거 있으세요? 쌍바닥이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입니다. 바닥 찍고 급등 나왔습니다. 세미파이브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세미파이브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TSMC의 파운드리를 위탁을 맡기면 우리한테 우리 반도체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TSMC에 딱 가잖아요. 그럼 TSMC는 일단 너무 물량이 앞에 많이 그러니까 예약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물량을 가져다 줘도 못 만들어줍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어딜 가야 되냐면 TSMC 이외의 기업을 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전략이 세미파이브라는 기업과 협력을 맺은 겁니다. 이 세미파이브는요. 삼성전자 공장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 라인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미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파이브를 통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가면 삼성전자에서 쉽게 위탁 생산의 계약을 체결해 준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러 가요. 이 사람은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이렇게 사람이 두 명 있다고 쳐볼게요. 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자,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직접 서로 모릅니다. 근데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저를 알아요. 그러면 A가 저한테 부탁해서 B한테 대신 말해주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세미파이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랑 친해요. 근데 삼성전자한테 직접 가기 어려우니까 세미파이브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미파이브로 통해서 오는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에서 위탁 생산보다 더 쉽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으로 올라간 것이고 최근의 주가 상승은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제 투자 파트너 속에서 투자 파트너십을 맺은 그곳에서 이제 큰 투자가 있었던 것이 세미파이브가 부각된 내용이 되겠죠. 자, 세미파이브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고요. 목표가 4만 원까지 상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미파이브에 대해서도 목표가 4만 원까지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두 종목 점검 받아봤고요. 이어서 위원님의 원픽 관심주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좀 차트로 분석해주신 성신양의 이야기 해주시면서 또 예고해주셨는데 오늘 관심주로 프롬파스트 가지고 와주셨어요. 프롬파스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프롬파스트는요, 테마 주식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제일 처음에 성신양해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크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적주로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실적 이외에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혜주들이 테마로 엮일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주로 움직이는 주식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있고요. 테마주로서 엮이는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그러면 어떤 시장이냐? 시청자님들 3월달 시장이 안 좋았죠. 3월달은 하락장이었고 4월 초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반등의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시장입니다. 반등의 분위기가 형성될 때는요. 실적주도 잘 올라가고 테마주도 잘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테마주가 새롭게 시장에서 탄생할 때가 있어요. 하락 끝부분에 또는 시장이 변곡점을 그리면서 반등할 때 새롭게 바닥에서 첫 상한가를 가면서 탄생하는 테마주가 있습니다. 그 테마주는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프롬파스트를 공략주로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성신양회가 상한가를 갔고 프롬파스트도 상한가를 가게 됐는데요. 두 기업 모두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과밀화된 행정 수도를 이제 세종시로 옮기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부각하는 것이고 특히 프롬파스트는 세종시에 본사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배관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현재 300억 수준입니다. 300억 수준이다 보니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이 쏠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형태의 주식이 되겠습니다. 테마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 1차 목표가는 6,0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가격 자막 말씀해 주세요. 손절 가격은 4,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앞서서 차트를 통해서 성신양회 분석해 주셨고 또 관련해서 프롬파스트까지 목표가 6,0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강빈 위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급등수사본부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